아들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재산 분할도 해줄 수 없고 다른 재산에는 손대지 말라.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 모시고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승인의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네, 남편이 황혼이혼 소송 중에 사망을 하신 사안이군요. 네. 저는 첫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 저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남편을 사별한 아내와의 사이에 2살, 4살인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간암으로 4년에서 5년간 투병을 할 때에도 성심껏 간호했고 남편의 사업이 힘들 땐 친정 부모님의 지원으로 사업 자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남편이 같이 살던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살갑던 아들들이 가정을 이룬 뒤 소원해지더니 친아들이 아니란 이유로 함부로 했다면서 저와 남편과의 사이를 이간질시켰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폭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인생이 허망하고 내 몫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결혼한 지 35년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혼하고 50%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 진행 중에 남편의 간암이 재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재산 분할도 해줄 수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증여했으니 다른 재산에는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1심 판결까지 받았는데 정말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그 상속인인 아들들을 상대로 해서는 소송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일단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이제 네. 이혼 소송 중에 이제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이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소송 절차가 중단이 되고요. 이혼 소송의 경우에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혼 소송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제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의아하실 거예요. 1심에서 결론이 났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재산 분할을 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그 법적으로는 이게 이혼이 되어야 발생하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혼 자체가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게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남편의 사망으로 지금 이혼 소송이 종결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사연자하고 남편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이혼 소송 자체가 종료가 됐고 그럼 여전히 배우자로 남아있는 그렇죠. 거네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이혼이 안 된 것이어서 법률적으로 이제 배우자의 지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연자께서 그 남편과의 사이에 법률상의 배우자의 지위는 여전히 있으니까 그 돌아가신 남편의 이제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이제 상속권을 행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상속권조차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아드님들의 말은 틀린 것이죠. 네. 상속으로 가면은 몇 %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이게 지금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화를 가산해서 같은 순위로 상속을 받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드님이 2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아내분의 상속분은 아드님 각각 1대 1대 그리고 지금 아내분 1.5 그러면 2대 2대 3이니까 7분의 3의 비율로 상속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속권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데 7분의 3이니까 이혼 소송에서는 50%의 비율로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가 있었지만 이제 다만 이제 유언이 없었더라도 이제 그 적은 그 7분의 3의 비율로만 상속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40%에다가 그 전에 증여받은 집도 있으니까 네. 뭐 50%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추 또 좀 비슷하게 되는 면이 있겠네요. 그래도 그렇기는 하죠. 그리고 다만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집을 증여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떻게 고려를 할 거냐. 이거를 사실은 본인이 간병도 하고 사업자금도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요 자산 자체를 아예 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으면 요거를 빼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나눌 수도 있으니까 그게 과연 특별수익이 되는지 여부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집을 받은 게 있으니까 네. 7분의 3이 40%면 이걸 더하면 거의 50%에 이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소영 변호사님은 만약에 그 집이 특별 수익이 돼버리면 오히려 이거를 빼고 나머지만 가져가야 되니까 네. 집을 뺀 금액으로 더 줄어들 수도 있다. 토해낼 의무는 없지만 네. 만약에 이게 그 비율이 그 7분의 3보다 가액이 넘는다면 토해내야 되고, 다만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배우자 기여도라고 해서 특별히 좀 기여분. 기여분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이제 평생 동안 그 가족 공동체로서 이제 헌신하고 가족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그 재산을 획득한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온 경우에 그런 생정 증여는 이제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는 이제 청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래 부양무의 네.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예 생전 증여를 특별 수익에서 제외를 해도 형평에 부합한다라고 네. 해서 요거는 아예 특별수익 자체에서 제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상속재산에서 빠지고 네. 나머지 상속재산을 가지고 다시 그 1대 1대 1.5, 네. 7분의 3의 비율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인데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경우에 뭐 이렇게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배우자의 생전 증여, 특별 수익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실체에 좀 부합하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간호를 한 게 특별한 기여냐에 대해서는 부모하고 좀 자식은 다릅니다. 지금 아내 같은 경우는 부양 동거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배우자가 간호를 하시는 거는 특별한 기여는 아니고요. 자녀 같은 경우 오랜 기간 이제 간병을 하시면 특별한 기여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간병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사업 자금도 지원을 하시고, 그리고 오랜 기간 뭐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별 수익을 안 보고 네. 그 상속재산에서 이제 빼서 나머지를 나눠 가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쨌든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 그 전에 받은 것은 특별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것에 대해서 내 배우자 상속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네. 집은 내가 같이 읽은 거다. 네. 네. 그렇게 답변하셔서 잘 해결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요. 그리고 이 집이 특별 수익에 해당할 것인지 아닌지 더 궁금하시면 법률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